여러분들, 문재인이 법정에 끌려 나왔습니다. 아, 정말 이건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에 대해서 민사소송 5억 원을 냈는데요. 문재인이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 같아요. 자신은 여기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나섰다는데, 이 이유가 참 궁금하죠. 예, 오늘 이 소식 묶어서 전해드리겠고요. 이 문재인 일가의 비리들이 막 터지는 것 같습니다. 사위 문제 또 터졌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사위가 취업을 한 데 있어서 청탁을 받았다, 이게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들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요, 구독 버튼 빡, 예, 구독 누르고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 돼요. 예,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40%가 구독을 안 하고 시청을 하신대요.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문재인이 말이죠, 민사소송 그 돈에는 이 가족들이 아주 벌벌벌벌 떠나봐요. 예, 민사소송을 딱 곽상도 의원이 거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쪼르르르 달려가고 어휴 해명까지 하고 말이죠. 사실상 법정에 잡혀간 겁니다. 네, 소식 전하겠습니다. 곽상도 의원이 참 대단해요. 그런 거 보면. 자, 소송 전 직접 나서는 문, 제목은 참 점잖아요. 사실 직접 나선 게 아니라 법정에 끌려 나간 거죠. 김학의 수사 지휘 아닌 당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제가 왜 이게 웃기는 소리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문재인이가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대요. 자, 박근혜 정부는 얘기만 하면 직권남용이고 너는 당부냐? 어? 문재인 씨, 이건 당부야? 하여튼 진짜 내로남불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예? 이 문재인은 아주 내로남불을 달고 사는군요. 예. 문재인이 이제 아마 꼬꾸라지고 무덤에 묻히는 날 그 옆에다 비석을 하나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내로남불 대마왕 여기에 묻히다. 예, 딱 그러면 맞아요. 자, 이는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재인은 30대 청년을 모욕죄로 고소했는데 이번에는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진술을 한 겁니다. 이야, 피고인 신분으로 참나 법정에 끌려 나간 거예요. 예. 법조계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직접 나서는 거는 전례가 드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대요. 전례가 드물다. 5억 원이 무섭나 봐요. 이 문재인 일가는요, 이 돈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철두철미한, 예. 역대 이런 정권이 없었고 역대 이런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예, 역대 아주 대한민국의 개망신, 개쪽. 예, 뭐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하는데요. 예, 문재인 보유국이란 건 대한민국이 후진국이라는 거를 그냥 만천하에 공개하는 거죠. 자, 문재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 이렇게 밝혔고, 피고 문재인 난에 날이 나면서 2019년 3월 18일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지시 배경 등을 세 쪽에 걸쳐서 아주 장문으로 기술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피소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상세한 답변은 추후 개진하겠다고 답변서를 간략히 작성한 것과는 달리 대조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소송의 쟁점인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지시 여부는 부인했고요. 문재인은 피고는 행정부 수반 지휘에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들에 대한 진상규명을 당부한 것일 뿐 수사기관 상대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의 수사 지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당부 중에 원고를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만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 지휘가 아니라 수사 당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이죠. 수사 당부나 지휘나 사실 또 읽어보니까 당부나 지휘나 대통령이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당부한 겁니다. 그럼 그걸 당부로 그냥 부탁으로 아니면은 뭐 선의의 지시로 이걸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거는 대통령의 지시 실행을 해야 될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김학의 불법 출금이 벌어졌잖아. 예? 김학의 사건 조사라고 그랬는데 김학의 피의자 신분도 아닌데 불법으로 기소도 안 된 사건을 불법 출금한 거 아니에요? 이 대통령이 이거 지시 안 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이제 민사 재판에서 일일이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당부가 아니라 지시다. 참 이거 문재인 참 이 변호사 맞아요. 제가 만약에 변호사였으면은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야. 오히려 조국처럼 답변은 추후 개진하겠다 얘기하고 이제 나중에 꼭 답변을 해야 된다면은 대통령의 통치권 안에 있는 일이고 사회 문제였기 때문에 당연히 발언할 수뿐이 없었다. 요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당부나 지시 이렇게 애매한 표현을 쓴 게 오히려 재판에서는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뭉뚱거려 갖고 이걸 갖다가 사건을 갖다가 좀 무마시키는 방향에서 그냥 통치권으로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훨씬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그냥 나중에 이것도 변호사가 아닌 것 같아요. 청와대 하는 짓거리들이 얘네들이 굉장히 아마추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사 당부였다. 지시였다. 제가 좀 부탁해요. 예. 아니면 이거 해. 대통령이 말하는 무게가 다르잖아요. 제가 부탁할게요. 그럼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하란 얘기잖아. 재판부도 아마 그런 상황으로 나중에 판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당시 문재인은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비호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면서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당부예요? 예? 당부냐고. 누가 봐도 지시처럼 보이네. 해달라. 당부예요? 엄정한. 엄정한. 가리고. 이런 표현들은 당부라고 보기 어렵죠. 예. 자, 검찰과 경찰 지도부가 조직에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 명운을 걸고. 문재인 딱 걸렸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는데 당부라고 말해갖고 더 걸렸어. 자,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날 장자연 김학의 사건의 검찰 진상조사단은 활동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정치권에선 특히 김학의 사건 지시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요. 당시 2달가량의 조사 과정을 거쳐 무혐의가 나올 때까지 950여 건의 언론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입니다. 곽 의원은 세계 최고, 그렇죠.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는 최고 권력자라고 그랬어요. 최고 권력자가 야당 의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수사 지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독재 국가에서도 보기 드문 아주 힘든 일이다. 곽상도 의원의 발언이 너무 정확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야, 법정에 끌려나가서 이게 뭡니까? 개망신이지. 대통령의 서류가 나간 것도 사실상 법정에 끌려나간 거죠. 아주 이례적인 얘기잖아요. 예? 현직 대통령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은 전례가 드물다. 예? 진짜 악질, 독재. 이런 정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루라도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굉장히 무식하네. 자기는 당부래, 당부. 대통령의 당부는 지시 아니야? 청와대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문재인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침해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말기 들어서 아주 별 이상한 짓거리를 다 벌이고 있군요. 예. 모욕죄를 직접 고소를 하지 않나, 민사재판에 직접 나서지 않아. 정말 충격입니다. 저희 제목이 틀린 게 없어요. 제목이 틀린 게 없어. 예. 문재인 법정에 잡혀 나왔다. 역대급 충격. 틀린 게 없어.
여기도 바뀌어놔야지. 아 진짜 황당합니다. 황당해. 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구독 버튼, 추천 버튼 빠바박 눌러주십시오. 자 그다음 소식인데요. 예. 결국은 이 문제가 문재인 일가를 향하고 있고 이상직이 불든 안 불든 문재인은 깜빵에 가는 상황. 특히 이게 이제 김정숙까지 연관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뭔가 터지는데 김정숙 쪽에서 뭔가 터질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내용이라서요. 이건 확실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단독이에요. 검찰 문재인 사위 취업한 태국 항공사 실소유주는 이상직. 문재인의 사위 서모 씨가 취업했던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에 대해 이스타 항공 창업자인 이상직이 이스타 항공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다. 이상직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11일 전해졌습니다. 오늘 전해진 거예요. 자, 그동안 오늘이 아니구나. 어제군요. 예, 그동안 이상직 의원과 청와대는 두 회사가 서로 관련이 없는 기업이라는 취지로 서씨 특혜 취업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자, 이제 관련이 있으니까 특혜 취업이 맞는 거로 가고 있어요. 특혜 취업. 지 아들도 특혜, 사위도 특혜, 딸도 특혜. 세상에 이런 부패하고 진짜 더러운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문재인 일가 그 자체가 추악해요. 서씨 취업이 특혜인지와는 또 별개로 이 의원 등이 해명이 또 거짓말이라고 조사된 겁니다.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게. 자, 이상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또 2018년 3월에는 중소벤처진흥공단 이사장을 맡았고요.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단수 공천을 받아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됐습니다. 현재는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고 그간 정치권에서 문재인 사위 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한 이후 2018년 7월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이 문재인과 친분이 있다는 관련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어요. 자, 이게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스타항공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 3부 이밀수라고 합니다. 부장. 이 사람이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타이 이스타젯에 설립된 사용 내용이 파악됐고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2017년도 또 다른 태국의 회사인 이스타타이젯으로 흘러들어가 회사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그동안 두 회사가 서로 무관하기 때문에 특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상직과 청와대의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2019년 3월 곽성도 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가족은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누구도 특혜와 거리가 멀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자, 2019년 4월에는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스타항공 측은 해외 투자한 사실이 없다. 공식 발표가 있었다고 또 답변을 했고 이어 2019년 10월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국감에서 두 회사는 별개의 회사고 타이 이스타젯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이지 투자하진 않았다고 거짓말 답변한 거죠.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 자,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위가 왜 태국으로 갔는가? 국내에서 별다른 활동을 보이지 않다가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의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했고 또 이스타젯은 타이에 돈을 줬고 근데 사위는 항공사에 취업할 만한 어떤 근거라든가 뭐 태국의 근거라든가 뭐 활동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죠. 예, 누가 봐도 특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혜로 주고받은 대가가 겨우 취업뿐이었겠냐? 주고받은 대가가 겨우 취업뿐이었냐? 자, 이상직은요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대요. 정치하려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로 갔겠냐. 결국 공천 받았거든요. 자, 그 현금으로 확보된 돈이 또 수백억이라고 하는데 이 수백억 원의 돈이 어디로 갔겠냐. 이걸 또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자, 이스타젯, 뭐 태국 문제, 라임 옵티머스 문제, 또 원전 문제, 태양광 문제, 풍력 문제, 지금 뭐 인사하는 거 보세요. 부동산은 마구잡이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다 뭔가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권이 없으면은 정말 정확한 사람,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텐데, 쟤는 말이지 나 뭐 도와주기로 해서 쟤 넣어주고, 쟤는 나한테 돈을 줘서 쟤 넣어주고, 쟤는 내 사위 도와줬어 뭐 해주고,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뿐이 없는. 그래서 일간에서는요,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문재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삼성, 이재용, 이건희가 아니라 문재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릴 정도로 이 정권에서 쪽쪽 뽑아 먹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심지어 말이죠, 비트코인도 뒤에서 조작질해갖고 엄청나게 헤쳐먹었다. 난리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 재벌 1등이 아니라 돈으로 따지면 세계 1등도 얼마 안 남았다 문재인이. 뭐 이런 우스갯소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는 문재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해먹고 있다 일가가. 이런 얘기가 지금 우스갯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 예. 자, 그 다음에 한심합니다. 예. 지금 이성윤이 도망갔어요. 예. 휴가 간 게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한 날 이성윤은 도망갔다. 어디로 도망갔을까? 예? 어디로 도망갔을까? 야, 이거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문재인이 폭망하는 날이 이제 오는군요. 예. 예.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문재인이가 뭐 금괴를 뭐 땅에다 엄청 묻었고 그게 이제 노무현과 연관돼 있고 뭐 그런 뭐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 그런 루머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근거도 별로 없는 얘기. 뭐 거기까지는 저는 안 믿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비트코인 심각하죠. 펀드 문제. 그리고 태양광 하면서 무슨 중국에서 엄청나게 태양광 패널이 들어오잖아. 이거 계약하면서 또 엄청나게 해먹었을 가능성. 또 태양광 설치하면서 엄청나게 해먹을 가능성. 또 지금 풍력단지 만들면서 이 재료들이라든가 소재들이 또 중국을 통해서 들어와. 이것도 커미션 엄청나게 받아 처먹을 가능성. 100조가 들어간다는데 여러분들 1%만 해도 1조야. 근데 누가 1% 커미션 줘? 최소한 20-30% 주지. 그럼 30조야 30조. 이건희 재산이 얼마겠어요 여러분들. 이재용 이건희 재산 합쳐도 몇백조는 안 돼요. 100조도 안 돼. 근데 한 군데서 30조씩 먹었다고 쳐봐. 태양광은 또 얼마야. 그래서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는 문재인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밝혀야 돼요. 밝혀야 된다고. 뭐 설마 그렇게 해먹었겠습니까마는 너무 금액이 커서 저도 뭐 믿진 않지만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 주변에서 엄청나게 해먹었을 것 같은. 그리고 비트코인 지금 비트코인 총액이 주식시장을 뛰어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 난리가 아니야 난리가. 그게 수억 배 수만 배가 오른 것도 있어요. 1원짜리가 지금 뭐 몇천만 원 1원짜리가 몇백만 원 이렇게 간다 이거지. 근데 이거 위험을 알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초기에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 벌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고점에 사는 거예요. 폭탄 돌리기 하는 거예요. 초유의 피고인 중앙지검장 탄생한 날 이성윤은 휴가 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의 탄생이 결국 현실화됐습니다. 수원지검은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2019년 6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수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직권남용입니다. 이걸로 기소를 했어요. 직권남용은 아시죠 여러분들? 다 깜빵 갑니다. 예. 자, 이 지검장이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수심위가 8대4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기소를 권고한 지 이틀 만에 기소를 해버린 겁니다. 직권남용. 박근혜 정부는
이 직권 남용도 별로 없던 사람들도 있어요. 뭐 허현준 행정관이라든가 진짜 직권 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지시에 의해서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깜빵 가갖고 1년 2년 살았는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죠. 최고위층이 직접 지시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10년, 30년 살아야죠. 수원지검 수사팀 팀장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으로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를 발령받아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검사가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안양지청 수사팀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자, 야, 이거 심각한 일이죠. 자, 이 지검장은 이날 재판에 넘겨져 약 10분 여뒤 입장을 내고 저와 관련한 수사로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당시 반부패 강력부 및 대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서 당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 거짓말이죠. 하여튼 재판에서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참 멍청해요. 이 정권 하에서 빨리 재판받고 끝내면 그래도 깜빵 살아도 한 1, 2년 뿐이 안 살 텐데 이거 질질 끌다가 정권 바뀌어서 재판받으면 이제 30년형 갑니다. 이런 자들은 이성윤 같은 자들은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게 뭐 죄형이 사형까지 안 가니까 한 30년 이상 박근혜 대통령처럼 살게 해야 돼요. 자, 이 지검장은 이날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날 정문으로 출근한 이 지검장이 갑작스럽게 휴가를 낸 것은 이날 수원지검의 수사팀 기소가 예정됐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이 지검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요구도 검찰 안팎에서 거세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자진 사퇴 필요성이 언급됐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최고위원도 이거 라디오에 나가고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이제 사퇴 권고인데 용도 폐기죠. 용도 폐기. 용도 폐기 됐습니다. 김혜련 국민의 대변인도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 중앙지검장을 맞이해야 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면서 이건 역사적으로 오명이다. 누구보다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중앙지검장 자리에 형사 피고인 신분이 앉아 있다는 것이 그 자체야말로 국민 기만이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건 문제가 된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이성윤도 깜빵 가게 되는 거고 문재인도 깜빵 가고 임기 말 되니까 아주 뭐 일들이 하나하나 막 다 이렇게 순리대로 역사적 순리대로 풀려가고 있군요. 시청자 여러분들. 자 여기 보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2등이래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그 자료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는 나경원이 월등히 높아요. 이 여론조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정의당 지지층 좌파 이런 사람들에서는 이준석이 높아요. 역선택이죠 한마디로. 역선택. 그럼 왜 이준석을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사람들 이 좌파들이 지지해갖고 이렇게 지지율을 올려놨을까? 호남에서 지지율을 한번 이렇게 조사하면요 아마 이준석이 당 대표로 나올 거야. 역선택이에요. 이준석이 들어가면 망한다. 국민의힘은 망한다. 경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기회주의자. 그럼 결국 망한다. 이런 걸 보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요 사진 한 장이 딱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준석과 문재인의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좌파들이 이걸 보면서 이게 사실상 문바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이게 너무너무 문재인을 만나서 황송함이 그냥 배어 나오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이 뭐 지지율 2위 됐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좌파들의 농간이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요즘 네이버 보시나요? 네이버 제가 네이버를 계속 검색을 하는 네이버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 야 진짜 악질들이에요, 악질들. 예? 뉴스 검색 보면은 뉴스 검색 상단에 무조건 요즘은 이준석을 집어넣어. 무조건. 예? 뉴스 검색에 이준석을 계속 지금 일주일 내내 이준석이 뭐 지지율이 나온다, 당대표 출마했다. 이준석을 지금 엄청나게 다음하고 네이버 이런 데서 띄웁니다, 이름을. 그건 뭐냐? 국민의힘이 중심을 잡고 리더십 있게 가는 거를 좌파들이 싫어하고 있다. 역선택하라라고 자꾸 지금 물밑에서 이 좌파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오늘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보면. 예. 바른나라님 감사합니다. 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예, K보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당대표 경선에 당원이신 분들은 무조건 참여하셔야 돼요. 예, 무조건. 이거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희화화될 수 있어요. 애들 장난처럼 보일 수 있다고. 예?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이번 조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원 중심으로 해야 돼요. 당원 중심으로. 자, 당원 똑같이 해요. 당원 중심 70%.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지지자입니까? 요것만 물어보면 돼요. 국민의힘 지지자입니까? 당원입니까? 그리고 조사를 70% 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돌려야죠. 그러면 정확한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금 샘플들도 민주당 성향의 샘플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이준석 여론조사를 하니까 당연히 잘 나올 수뿐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1등 했다는 건 이건 아주 기적이에요. 예. 하여튼 여론조사 지금 나오는 거에 속지 마세요. 지금 얘네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 마지막 발악.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뭐 댓글 봐도 국민의힘에서